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은 과학적으로 검증한 건강 관련 정보를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이런 정보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만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디톡스만 인정해 왔는데 건강을 위한 디톡스도 이제는 생활화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생활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면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암과 디톡스 얘기를 이번 시간에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톡스는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금기시되었죠. 일반인들은 디톡스를 하면 레몬 디톡스, 워터 패스팅 등을 생각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어린이가 샴푸를 삼켰다든가 수은에 중독되었다든가 독사에게 물렸다든가 하는 것처럼 응급 상황에 대한 처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에서는 체중 감량이나 피부 건강, 다이어트 등을 목적으로 한 디톡스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료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디톡스나 간헐적 단식을 위험하게 여기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죠. 디톡스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항암, 방사선 치료보다는 안전합니다. 암의 원인과 종류에 상관없이 인체를 해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금속, 미세먼지 등은 우리 몸에 많은 데미지를 주고 신경 손상을 일으키며 면역력도 떨어뜨리므로 디톡스는 간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강점은 무엇보다 환자를 빠르게 안정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증상만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은 치료의 첫 번째 단계로 매우 중요합니다. 출혈이 있으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압박을 해서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상처 부위의 오염을 정화해야 합니다. 디톡스를 하지 않으면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 치료제, 보충제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됩니다. 체내에 독소는 쌓아둔 채로 증상만 관리하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디톡스 없이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담배를 끊지 않은 채 폐암을 고치겠다는 식의 발상과 같습니다.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양결핍과 독소는 맥락이 같습니다. 디톡스의 시작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인체에서 게이트, 즉 문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대장, 호흡기, 방광, 피부이고 이를 통해 대변, 날숨, 소변, 땀이 배출됩니다. 이 네 가지 기관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고 열려 있으며 간, 콩팥, 임파선 등에서 대사가 원활히 진행되면 디톡스가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을 모두 열어놓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간이나 콩팥을 디톡스하여 독소를 빼내려 해도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재흡수되기 때문이죠. 변비에 걸린 상태에서 간 청소를 하면 독소들은 재흡수됩니다. 반대로 문을 활짝 열어 놓았더라도 간이나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역으로 독소가 체내로 유입됩니다.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는가 하면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식품도 있습니다. 운동은 땀 배출과 대사를 활성화하여 디톡스를 돕습니다. 레몬 디톡스, 콜론 클렌징, 관장 등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콜론은 결장인데 대장의 일부를 가리키죠. 여기를 클렌징, 즉 청소한다는 말입니다. 중금속은 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EPA의 자료상에 상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중금속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도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물질 포획 능력을 보입니다.
가공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효소와 식이섬유가 제거되기 때문에 해독 효과가 저하됩니다. 비소에 오염된 가공식품을 먹는 것은 비소에 오염된 쌀이나 채소를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공식품의 비소는 그대로 흡수된다고 봐야 하므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이 몸에 이로운 것이죠. 식품마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클로렐라, 딸기, 채소 등은 수은 배출에, 과일 씨앗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비소 배출에 효과적이죠. 딸기씨, 산딸기나 포도씨 등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 관장은 대체요법을 적용하는 병원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디톡스 방법입니다. 머크 매뉴얼은 PDR과 함께 미국 의사들이 처방 시 참고하는 자료집인데, 커피 관장은 1970년대까지 머크 매뉴얼에 등재되어 있던 디톡스 요법입니다. 카페인이 반사작용을 일으켜 간의 해독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커피 관장을 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식물효소법, 췌장효소법을 이용한 암치료 과정에서는 종양용해 증후군으로 인해 자칫 위급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 관장은 파괴된 암 조각들을 처리하여 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음용으로는 커피 대신 녹차를 추천하는데, 녹차에 함유된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라 부르죠. 이 성분은 암세포에 의한 혈관 생성을 지연하여 암의 확산을 억제합니다. 세포 분열과 세포 성장을 늦추고 DNA가 손상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므로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항노화 작용을 돕는 물질이죠. 핀란드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사우나에서 1시간 동안 땀과 함께 배출된 나브 양이 24시간 동안 소변으로 배출한 나브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체내의 나브를 모두 배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EDTA와 같은 킬레이션 치료를 이용하여 콩팥을 통해 중금속을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킬레이션 치료는 암 발생률을 90% 낮춰주고 염증을 낮춰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군은 킬레이션 치료를 하고 대조군은 킬레이션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킬레이션 치료를 한 그룹은 18년 동안 59명 중 1명이 암에 걸렸고, 다른 쪽은 117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는데, 실험 조건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표본도 크지 않지만 스위스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연구로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킬레이션과 암치료를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되고, 킬레이션에 의해 중금속이 배출되면 중금속에 의한 활성산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암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디톡스도 중요하지만 평소 해독할 일이 없는 몸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환경으로부터 독소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는 것뿐인데, 환경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지노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을, 남성에게는 전립선 암을 유발하는데,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살충제, 세제 찌꺼기와 같은 유해 성분과 화장품, 일회용 컵과 같은 유해 성분을 함유한 생필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가공식품은 식품 첨가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 인공 색소 착향료, 유화제, 유연제, 방부제 등의 식품 첨가물 섭취량은 1인당 연간 평균 63.5에서 68kg에 이르는데, 식품 첨가물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햄, 소시지, 피자, 햄버거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도 사용이 됩니다. 흔히 암이라면 죽음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비록 죽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일지라도 이를 단절해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기암을 자연 치료로 극복한 후 투병 중인 환자들 돕고자 그 체험을 나누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울려야 하고 모난 성격, 용서 못하는 것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식품 등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거듭난 삶, 남을 돕는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속세의 아비규환을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희망 고문, 거짓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희망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암 환자에게 어차피 죽는다고 말해서 나아질 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암에 걸렸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인데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암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이죠. 결국 암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면역력입니다. 궁극의 디톡스는 마음의 디톡스입니다.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면역력이네요. 면역력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셈이죠. 유기농 식품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가능한 한 멀리하며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기농 식품 재료가 비싸다고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식재료를 이렇게 바꿔서 이른바 4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 질병으로 큰 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오히려 더 경제적인 거 아닌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실 것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더욱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